이번 시간에서는 1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8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취득세의 세율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합니다. 복습에 대한 이유로서 10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하여 볼 때 76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하니까 신고가액인데 이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연부 취득일 때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으로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신고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의 의미다. 이렇게 됐으니까 신고가액이 시가편익의 미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큰 것은 시가편익이 큼으로써 시가편익, 무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 시가편익이 되겠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국, 외, 판, 공, 법, 부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 이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시가편익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외, 예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되겠죠. 취득 시기를 물어본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로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돈 준 금액이다 라는 뜻으로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문장상에서 일시급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빼는 금액, 공제된 금액이다. 그리고 간접 비용으로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본다면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간접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라고 배웠었고 그리고 용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 취득가액에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고요. 그리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 인수액, 조건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취득 시기 이후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내용으로서 광고 선전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 가스, 열 등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비 포함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렇게 했으니까 이 건축은 중축, 개축을 의미하죠. 중축, 개축 됐으면 가액은 증감으로서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을 말한다. 개수 이렇게 나와도 차액으로서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와도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이다로 되는데 토지 지목 변경 앞에가 판결문, 법인 장부란 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의해서 또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대응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신축이었으면 소요 비용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복습해 왔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82페이지에서 취득세 세율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에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서 한번 해보죠. 건축물을 증축하다 있을 때 세액 산정하기 위해서 취득세 세액 산정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야죠. 증축일 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이죠. 이로 신고하면 여기다가 세율 곱하죠. 증축이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증축일 때 취득세 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다시 신축하다 이랬으면요. 신축일 때 과세 표준은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에다가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주면 신축일 때 취득세 세액 나오겠죠. 또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있을 때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여기에다가 유상이니까 유상에 대한 세율을 곱해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액이 나올 것이고요. 또다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취득 이랬으면 과세 표준은 신고함으로써 신고가 여기에다가 유상이니까 유상에 대한 세율을 고함으로써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 의했을 때에 취득세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과표를 다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고함으로써 취득세 세액이 나온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과표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세율 봐야죠. 세율 보는데 이 세율에 대한 구성을 먼저 봅니다. 구성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에서 큰 타이틀에 대한 이유로서 3번 보세요. 3번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 세율을 의미합니다. 표준세율 되고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87페이지에서 4가로 세율의 특례. 이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네요. 90페이지에서 중과세율. 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된 경우를 말해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취득세 세율은 방금 보니까 3개로 구성됐어요. 3개로 하나는 일반적 세율은 표준세율 또 하나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 세율의 특례 또 하나는 높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인 중과세율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이 세율에 대해서 출제자가 물어볼 때에는 표준세율 물어보고 싶으면은 문장에다가 표준세율 은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세율 이대로만 답하면 돼요. 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고 싶다면 문제에다가 세율의 특례는 그래요. 그러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으로서 답하시면 돼요. 또 중과세율 물어보고 싶으면 중과세율은 그래요. 그럼 그 내용대로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표준세율은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는 정한 것이 세율의 특례 물어봤다 해가지고 세율의 특례로 답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신화로 그러지 마세요. 신화로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아니,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사우나 갈 때 이 매표소에서 표 끊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엄청나게 예뻤어요. 예쁘고 여기가 목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쁜 상태에서 여기가 글자가 적어졌어요. 신발은 신고 오세요 라고 글자 적어졌는데 네 머릿속에서는 신발
벗고 오란지하고 신발 벗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글자 적어진 대로 하세요. 신발 신고 오세요 했으니까 신발 신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려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물어볼 때 표준세일 은 물어봤으면 그대로만 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죠? 그 내용 알고 제일 먼저 표준세율 먼저 보는데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숫자로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참 까다롭죠. 까다로우니까 이 숫자가 어떤 숫자다라는 것으로서 예습해 드리고 그리고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어떤 원인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다지게 하기 위해서 문제까지 풀어주면 이 표준세율의 숫자는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습 차원에서 그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서는 82페이지인데 3가로 표준세율 동그라미 1번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상속,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28. 그 옆 페이지에서 유상, 농지 취득은 1000분의 30. 밑에서 유상,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40. 그리고 거기에서 농지하면 전답, 과손, 목장을 말하니까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은 전답, 과손,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서 임야랄지 그리고 나대지 이런 내용을 말하겠죠. 미음에서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35.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A, B, C, D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번 비읍에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그리고 시옷에서 분할 취득은 1000분의 23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해가지고 유상 단어 있고 주택 단어 있었을 때에 6억이었으면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이하 그러면 앞에 숫자를 포함하니까 9억 하시면 돼요. 그때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이 내용이 바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숫자가 왜 나왔는가 이제 원인 알려줄게요.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을 볼 때에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에 대해서 이때 당시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재산 증가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 증가만 되면은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서 다 일정했어요. 일정했으니까 저희들은 고정돼 있다라고 말해요.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원인은 따지지 않고 1000분의 20입니다.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부동산이란 재산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이었었고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도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이었고요. 그리고 무상 취득, 증여 취득도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으로서 돼 있었어요. 이렇게 1000분의 20으로서 고정화돼 있었고 그리고 내 거다가 소유권이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용된 단어에 대한 내용이 취등록세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리고 2011년으로 와볼 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에 대한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으니까 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2011년에서부터는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취득세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은 취등록세
등록세란 말은 쓰지 마세요. 쓰는 것은 취득세 이렇게만 쓰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재산 증가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합친 것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한 거래에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타난 내용의 거래를 표준세율 그래요. 표준세율이다. 이런 내용 나오죠. 표준세율 나오면 한 거래에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있는 두 개가 있는 거래에 대한 내용이 표준세율로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 재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이에요.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1000분의 20으로서 다 일정했으니까 법에서 정해진 세율로서 저희들은 정했다라는 뜻으로서 기준 그래요. 세율로 정했으니까 기준 세율. 그리고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 시켰어요. 법에서 정했어요. 그 내용과 합치면은 단어 나오겠죠? 중과 기준세율.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고 이 내용은 재산 증가에 관한 세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옛날로 가봅시다. 옛날 가볼 때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했어요.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세율은 1000분의 3이었어요. 그리고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세율은 1000분의 8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를 볼 때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하죠. 합치니까 1000분의 23입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니까 기억에서 상속 농지 취득일 때 세율은 1000분의 23이 나오죠. 이렇게 1023 숫자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이 내용이 이런 연유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 취득이다. 했으면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고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8.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 되겠죠. 자,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상속 농지 외 취득에 대해서 교재에 적어졌죠. 1000분의 28. 이렇게 1000분의 28이라는 숫자가 이런 연유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에 유상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고 하였으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10 같습니다. 여기서 볼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10, 합치면 1000분의 30.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디귿 해가지고 유상 농지 취득의 세율은 1000분의 30 나오죠. 1030이 이런 연유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상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0이었어요.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여기에다가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 1000분의 40 되겠죠. 이제 교재 보세요. 리을해가지고 유상 농지 외 일대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 적어졌죠. 이렇게 1000분의 40에 대한 내용이 이런 연유에 의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내용의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원인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금방 이해했으니까 암기가 되겠는데 외우기가 숫자니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외울 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 말씀해 주는데 이 1000분의 20에 대한 고정화된 숫자로서 이건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 1000분의 20이란 중과 기준세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미리 외워두세요. 이걸 외워뒀다 치면은 여기 요 1000분의 20 숫자에다가 분자 숫자 3, 8, 10,
20에 대한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기억하셔서 그 기억된 연상 숫자에 대한 내용을 분자에다가 합치면은 이제 숫자가 나와져요. 연상하는 것은 뭘로 연상하시냐면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로서 연상하세요.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에 대한 내용은 38 광땡이다. 이런 말 쓰시죠. 그 내용으로서 광을 장으로 바꿔요. 38 장땡이다. 장 하면은요. 하투에서 단풍나무 그려지고 사슴 그려진 게 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38 장땡이다 하면은 숫자가 떠오르겠죠. 숫자 떠오른 거 3, 8, 장, 10, 20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떠올랐으면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여요.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소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이미 1000분의 20은 머리에 넣어놨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넣는 머리 숫자 1000분의 20에다가 3을 더하니까 상속 농지는 1000분의 23. 8. 상속 농지 외에 대한 1000분의 28. 장 10.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은 1000분의 40으로서 유상 농지 외일 때는 1000분의 40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이제 예는 가볼 때 예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1000분의 8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물에 대해서 맨 첫 등기 올라온 것이 보존 등기다라고 배웠죠. 첫 등기, 첫이니까 원시, 취득 이런 것을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시 취득했을 때 건축물 신축했을 때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합치면은요.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분의 20은 머릿속에서 이미 암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8 분자 숫자 더하는데 어떤 때 더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보자를 띄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음식 연상할 수 있겠죠. 팔보채. 팔보채? 자, 여기에서 팔보채. 보존이 바로 뭘까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결과적 세율은 1000분의 28 됩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비읍에서 원시 취득 해가지고 1000분의 28 나오죠. 이렇게 나왔던 1028 숫자가 이런 연유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원시 취득되면 외우는 것은요. 팔보채 고정화된 숫자 1000분의 20에다가 8을 더하니까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예전 가봅시다. 예전에서 증여 원인으로서 취득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 내 것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등기 1000분의 15였어요. 그리고 비영위 사업자가 증여 원인으로서 내 것하고 등기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000분의 8로서 됐었죠.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음으로써 재산 증가되고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합치면은요. 1000분의 20에다가 1000분의 15 합치니까 1000분의 35. 비영위 사업자 있고 증여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8에다가 합치니까 1000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은 머리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분자 숫자 15, 8에 대한 내용을 더해주면 증여일 때에 취득세의 세율이 나와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뭘로 연상하시냐면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에 대한 이유로서 광복절 이렇게 연상하세요. 광복절은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으로서 8월
15일. 무상 나왔으면 증여죠. 증여 나왔으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연결해서 나온다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하시면 될 것이고, 단순히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증여만 나왔다. 그럼 그때는 15에다가 더하면 돼요. 15에다가 더하니까 증여만 나왔을 때에는 1000분의 35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미음에서 증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0분의 35. 증여 나오면서 그 옆에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1000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우는 거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남한과 북한 2분 되는데 3분 된다고 하세요. 3분. 3분에서 분할 이 단어 나왔으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주택 경기가 하도 침체가 됐음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상거래로서 주택인 경우에서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때 시절에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 대한 일로서 신문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그걸 연상하세요. 사라고니까 뭘까요? 유상.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그럼 유상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가 다 있다면, 둘 다 있다면 취득가액이 6억일 때는 1000분의 10. 그리고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면은요 100분의 1로서 1%겠죠.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다. 이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은 9억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1000분의 20으로서 2% 되겠죠. 그리고 9억 초과다 하면은 1000분의 30으로서 3%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로서 1%, 2%, 3%로 외우고 싶어 하겠지만 1%, 2%, 3%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 법전 내용 그대로 천문율로 나옵니다. 천문율 나오니까 천문율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천문율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내용을 천문율로서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1, 2, 3로 연상하세요. 1, 2, 3에 대한 내용은 유상이라는 단어와 주택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을 때 1, 2, 3다.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이 바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대해서 암기적 내용을 정리합시다. 정리하게 되면 1000분의 20이라는 숫자를 미리 외워두고 그 1000분의 20 숫자에다가 연상하는 걸 합친다. 첫 번째 연상 38 장땡이다. 그러면 3, 8 장이니까 10, 20 이 숫자가 나오는데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이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으로 될 것이고 팔보채, 보전,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8에다가 합쳐주니까 1000분의 28. 그리고 무상 독립, 광복절 8월 15일.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합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면 15에다가
합쳐주니까 1000분의 35. 그리고 3분 된다. 분할 나왔으면 3에다가 합치니까 1000분의 23으로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주택 두 단어가 다 있다면 1, 2,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렇게 하면은 표준 세율에 대해서 다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도 다시 볼 때에 여기에서 유상일 때에 주택의 뜻을 법에서 정해져요. 왜 이 주택의 뜻을 법에서 정해져 있냐면은 예전으로 가봅시다. 예전으로 가볼 때에 예전에서 이제 유상 거래로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세율이 낮춰진다. 낮춰진 세율로 적용된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매매에 의해서, 매매니까 유상이죠. 매매에 의해서 상가를 취득했어요. 상가를 취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 적용된 것은 유상 농지 외니까 1000분의 40으로서 4%가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취득세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세법은 사시과세다. 사시과세니까 나는 상가로 취득했으나 사실상으로서 이건 주거용도다 해가지고 유상 플러스 주거용도니까 주택으로서 이때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가 6억이니까 나는 거기서 1000분의 10으로서 1%다. 이렇게 계속 우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택의 뜻을 법에서 정해져요. 여기 주택의 뜻은 공부상으로서는 등기부상으로서는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된 게 주택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상가로 취득했던 사람이 나는 주거용이다라고 우기게 되면 등기부에가 주택으로 적어지지 않았으니까 깽깽깽 하고 이제 꼬리 내리겠죠. 꼬리 내려서 그때는 몇이다? 4%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으로서 주택의 뜻은요. 주택의 뜻은 등기부상으로서 주택으로서 기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됐으면 그게 주택이다. 그때에 샀을 때에 6억이었으면 1, 9억이었으면 2, 9억 초과했으면 3 이런 예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또 다시 주택을 신축 후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신축 후에예요. 신축 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주택 부수 토지이겠는가 아니면 나대지겠는가를 봅시다. 신축 후에 취득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주택 부수 토지가 아니라 나대지예요. 나대지니까 유상과 주택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83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에 대해서 주택의 범위 나오죠. 이 주택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방금 설명드렸던 주택의 뜻이에요. 주택의 뜻은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D페이지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주택이다 이렇게 적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박스 나오고 박스 밑에에서 글자 적어졌죠. 첫 글자가 주택을 이렇게 나온 줄 한번 읽어드리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 자 신축 후죠.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부수를 취득한 경우, 자 여기에서 글자로서는 주택 부수 취득이라고 적어졌으나
이 주택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이 무늬만 주택부수 토지지 실질적 내용은 뭘까요? 후에 취득한 거니까 나대지예요. 무늬만 주택부수 토지고 실질적은 나대지니까 유상 플러스 주택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로서 이 표준세율의 숫자에 대한 내용을 다지기 합니다. 다지기 할 때 자, 문제로서 풀어보죠. 85페이지에서 2번 문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자,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자, 1번 원시 취득은 8보채 8 1000분의 28 맞고요. 2번 상속 농지 취득 3 1000분의 23 맞고요. 3번 상속 농지 외 3 8 1000분의 28 맞죠? 4번 매매 유상이죠. 농지 외 유상 농지 외는 38장 땡이죠. 땡의 내용으로서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 1000분의 40 가야죠. 그런데 1000분의 30의 측은 틀렸죠. 4번 틀렸고요. 답은 4번.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분할 나왔죠. 3분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 합치니까 1000분의 23. 답은 거기에서 4번 될 것이고요. 3번 봅시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여기도 표준세율 물어봤죠. 옳은 것. 자, 기억,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니은,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분할 3분된다. 1000분의 23. 원시 취득 1000분의 28. 8보채 맞죠? 그리고 리을에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상속 외의 무상이니까 증여. 증여 나왔으니까 빨리 연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증여 나오고 앞에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 1000분의 28. 다 맞네요. 답은 5번으로서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문제가 중복됐네요. 중복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아까 풀었던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5번 갑시다. 5번에서 공유농지를 분할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표준세율 물어봤죠. 그리고 포인트는요. 분할. 그럼 표준세율 물어보면서 분할 나왔으니까 세율은요. 3분된다. 1000분의 23 되겠죠. 1000분의 23. 답은 1번 되겠네요. 연간 문제 갑시다. 연간 문제 1번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 뭐 물어봤습니까?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로 답하시면 되는데 1번에서 매매, 대지, 매매, 유상. 대지니까 농지외. 유상, 농지외로서 나오니까 땡. 1000분의 40. 틀렸고요. 2번 매매, 농지, 유상, 농지. 그러니까 38장 10이니까 1000분의 20 더함으로써 1000분의 30 틀렸죠. 그리고 신축, 증축은 원시 취득에 대한으로서 8보채, 보, 원시, 취득 8에다 넣으니까 1000분의 28 틀렸죠. 그 다음에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그런데 28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비영리법인 증여. 자, 증여 나왔으니까 빨리 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증여 나오고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있으니까 8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맞네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봅시다. 2번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 표준세율 물어봤죠? 기업, 매매, 농지, 유상, 농지니까 세율은 38장 10이죠. 10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30. 틀렸나요? 니은, 원시 취득, 팔보채. 8에다가 더해주니까 1000분의 28. 틀렸나요? 디귿, 상속, 농지.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이거 틀렸나요? 자, 니을에서 매매, 주택, 9억 초과. 매매, 주택이니까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주택. 두 단어 다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상 플러스 주택 두 단어 다 나왔다면 1, 2,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였으면 1000분의 30인데 여기 문장은 9억 초과. 그러니까 1000분의 30. 맞네요. 니을은 맞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경매, 주택. 경매니까 유상, 주택. 유상, 주택 두 단어 다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6억 나왔으니까 1,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이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표준세율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 암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암기했다 치고 이제 세율의 특례 갑니다.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것이 세율의 특례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 면은요, 표준세율은 한 거래액가 2개 나온 거예요. 그럼 2개보다 하나가 빠지면은요, 하나씩이니까 2개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2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온 거예요. 하나씩 나온 것이 바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한 거래의 가치 있죠. 가치니까 몇 개? 2개. 그럼 이제 2개가 아니라 하나다면요. 하나, 재산의 증가 이것만 나온다. 그러면 2개보다 하나만 나온 거니까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겠죠. 다시 소유권 등기 이거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만 나오니까 2개 나온 것보다는 낮춰져겠죠. 이게 뭐래요? 세율의 특례예요. 그럼 세율의 특례는요, 하나씩만 나온다는 거죠. 재산의 증가만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등기만 나온 것이 세율의 특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문장에서 재산의 증가만 나온 거래였어요. 그러면 세율은요,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 요 세율만 적용하면 돼요. 뭐였어요?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와요. 그러면 이 세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준세율에서 안 나온 거 빼요. 이걸 빼주면 이 세율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세율에서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인 중과 기준을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세율의 특례로 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이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틀어봐야 돼요. 방향을 틀어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재산의 증가가 없어요. 재산 증가가 없다는 얘기는 뭐만 있다는 뜻일까요? 소유권 등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는 걸 빼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 들었으니까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보고요, 재산의 증가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문제를 푸세요. 서산 증가만 있으면요. 중과 기준세율 적용된다. 서산 증가가 없으면요. 표준세율에서 없는 거 빼는 거예요. 없는 게 뭐였어요? 서산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한다. 이런 예로서 하시면 돼요. 다른 교재에서는 그 내용이 적어지지 않았으나 저희 교재는 적어놨어요. 이해하라고 적어놨습니다. 87페이지 보세요. 4가로 세율의 특례. 이 세율의 특례는 문장 읽어보고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살펴보고 재산 증가가 없으면 자, 재산 증가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걸 빼란 거예요. 어디에서? 표준세율에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로 하고 재산의 증가만 나타난다면 1000분의 20을 적용세율로 한다. 1000분의 20이 재산 증가니까 중과 기준세율 적용된 세율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서 문장을 봅시다. 문제에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어요. 특례를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서 건축물의 이전 나왔어요. 자, 이전의 뜻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옮기는 것 했잖아요. 가액의 변동이 없이 그랬죠. 재산의 증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되겠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줄 것이고요. 그리고 환매란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뒤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환매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취득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글자는 맞게 적으니까 그 글자 볼 필요 없이 환매란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매. 이 환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필을요. 여기에 이렇게 버렸다가 그 버려진 그 분필을 그대로 다시 구입했어요. 그랬으면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예전과 똑같죠. 재산의 변화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가 없음으로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이 내용은 공동소유물의 분할이에요. 공동소유물의 분할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된 물건이다.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공동 소유물에 대해서 A 50% 소유하고 있고 B도 50%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는다는 말이 뭐예요? 분할하였다 하였으면 예전에 A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 분할했을 때도 50 같죠. 그러면 재산의 변화가 없죠. 없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대로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분할자가 나왔으면서 세율의 특례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하시면 돼요. 합의물 분할, 분할자 나왔죠? 재산 분할, 분할자 나왔죠? 그때는 뭔다? 뺀다. 뭘 물어볼 때? 세율의 특례 물어볼 때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에 대한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하는 것이 이상하다. 아까 내가 표준세율 배울 때에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3분된다. 분할,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3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중과 균수를 뺀다? 이거 뭐야? 이런 내용으로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빼면 결과적 세율이 나옵니다. 이때 분할일 때는 표준 세율이 몇이다 라고 정해줘야 결과 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준 세율 몇으로 정해졌어요? 3분 된다? 1000분의 23이죠. 여기에서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을 빼주면은요. 결과 세율은 1000분의 3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 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 세율을 저기 앞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 문제하고 연관시켜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결과적 세율을 산출하라 라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상에서 세율의 특례로 물어봤는가 표준 세율로 물어봤는가 그것만 알고 답하시면 돼요. 표준 세율로 물어본다면 자, 표준 세율로서 문제상에서 표준 세율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했을 때에 분할 나오면요. 그때 세율 몇이다? 1000분의 23이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다시 세율의 표준 세율로 물어보지 않고 세율의 특례로 물어봤다고 하였으면 그때 분할 나왔으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착오가 이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욕탕 올라갈 때 이렇게 목적어물로 돼가지고 아주 예뻐서 여기다 내용에 이제 여기 적어진 것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라고 적어졌는데 저는 이제 얘가 이 나무로 된 것이 아주 예뻐서 신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벗고 가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벗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신고 올라갔으니까 돼요. 신고 하면 돼요. 표준세율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만 답하라는 얘기예요. 세율의 특례 물어봤으면요. 세율의 특례만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에서 표준세율로 물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혼자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답을 낸 사람이 있어요. 공동 소유물의 분할인 경우 표준세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 된다. 1000분의 23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려서요. 이건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구나 하면서 1000분의 20 뺐어요. 빼니까 결과세율이 1000분의 3인데 그 결과세율은 1000분의 3이 선다 1, 2, 3, 4에 없어. 없으니까 황당해가지고 아무데나 찍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틀렸죠.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멍청합시다. 멍청해서 물어보면 그대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보세요. 문제가 앞페이지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5번 나오죠. 다시 봅시다. 5번 문제. 이 문제예요. 공동 소유 농지 분할 취득 경우 뒤에 쭉 보니까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그랬죠. 뭘 물어봤어요? 표준 세율 물어봤죠. 그리고 분할 나왔죠. 그래서 3분 된다. 1000분의 23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1000분의 3으로 산출해가지고 내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고 분할자 나왔으면 표준 세율 물어본다면 3분 된다. 1000분의 23. 세율의 특례로 물어봤다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1주택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했으니까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를 안정기 위해서
이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증을 보지 않으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일이 나오고요. 또 다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의 취득. 여기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란 말은 작용농지를 말합니다. 작용농지에 대한 내용은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취득으로서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요. 문장 보고 풀어요. 그 문장 볼 때에 여기에서 주택의 취득이니까 재산 증가 있네. 농지 취득이니까 재산 증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것 같으니까 여기다 내용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서 뭘로 암기하시냐면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시는데 연상하는 것은 상속이니까 상갓집 가는 거 연상하세요. 상갓집에서 상주는 한 사람이에요. 상주는 한 사람이니까 상일주. 자, 상주는 한 사람이다 라면서 상일주 이렇게 나왔다면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자격농지란 말은 나오지 않고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라고 법적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데 연상하는 것은 뭘 연상하시냐면 점심시간에 상추쌈 드시는 거 연상하세요. 상추. 추하면은 치자 약간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상추. 치 약간 보이죠? 그러면서 상추 했으면 이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은 세율의 특례 물어볼 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말해주면 환매, 여기에 대한 내용 한 번, 두 번 나왔네요. 두 번 출제했고요. 건축물의 이전 한 번 출제.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 여기에 대한 내용 표준세율 물어본 경우까지 해가지고 세 번 출제. 표준세율로서 두 번 물어봤고 세율의 특례로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보고 잘 푸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문제 됐었고 다시 문장 가보니까 개수 나왔어요. 개수. 개수 나왔으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이 상호였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건물이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건물 안에 설치해요. 건물 안에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의 면적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러나 가치는요. 증가되죠. 그러면서 재산 증가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다시 이제 이 내용을 특수한 사람 봅시다. 특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건물 안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건물 밖에다가 설치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만큼은 면적 증가되죠. 그러면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내 거다가 또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뭐냐? 중축이에요. 중축이니까 그때에 대한 으로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문장상으로 해보죠. 문장상 할 때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은 그때는 중과 기준세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연결해 가지고 뒤에서 면적 증가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이 면적 증가란 단어 있을 때 이건 증축이다. 증축의 단위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8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봅시다.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이 단어 안에가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거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다 합시다. 밭이었고, 그리고 이 밭이었을 때 이 밭에 대해서는 내 거다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내 거다고 등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가치 어떨까요? 가치는 증가되죠. 그리고 이 대지로 변했을 때 내 거다고 또 등기할까요? 아니죠. 이미 등기해놨으니까 또 돈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보면은 여기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 등기를 또 할 필요 없는 거니까 재산의 증가만 나온다는 얘기죠. 선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그 지분율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됨으로써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지분율에 대해서 각기 물건마다 각 토지마다 각 건물마다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재산의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묘지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는다고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등기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 여기에서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비과서 배웠었죠. 초과하였으면 이 임시는 무늬만 임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는 과세죠.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 돼요. 세율 적용할 때에 이 임시에 대한 내용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했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 나온 걸 본다면 개수,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한 번 출제했고요. 토지 지목 변경도 한 번 출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출제했고, 그리고 작년에서 이게 나왔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여기 해당됐으면 세율에 대한 이로서는 뭘로 가겠다? 중과 기준 세율이다 라는 내용을 하시는데 조심하실 점, 개수 나오면서 면적 증가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중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세율의 특례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의 특례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